숙제가 어디였나 확인 좀 해보자. 번역 문제였네요. 12강 번역 문제. 네. 밥 찍어는 나오네? 아니 다 못하는 사람 있어? 다 못했어? 그럼 밥집 챙겨놔. 번역 문제 아니었어요? 진짜? 아 이건 지난번 거? 그 어제 저기 뭐냐? 어제가 맞나? 엊그제구나. 엊그제 수업할 때 니네 외지 부분도 어법이랑 이거 다 나온다면서 거슬령이랑. 얘기 못 들었어? 얘기 들었는데? 원래 그 레디는 어법이랑 서술형 안 나오는 지문이었잖아요. 근데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 니네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거 맞아. 왜 씨 니네 몰라? 레디도 어법이 나온다고요? 어법이랑 서술형 다 나온대요. 아니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데 왜 몰라 쟤네들은. 아 나 진짜 내일 테스트야. 지만 못 보고 50한 것도 수가 뭐 데일리 테스트. 설정을 아직 안 했구나. 서술형 연습들 좀 해야겠다 전부 다. 이거? 12번? 안 돼요. 이거는 달라요. 왜냐면 오형식 구조거든. 풋 목적어 투부 정사고. 그래서 의미가 달라져요.
초반 내용에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과 태도가 어떠한 목표라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믿음과 태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예시로 나온 게 만약에 너가 이렇게 막 나는 막 이렇게 돈 못 벌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믿으면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나왔고, 다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건전한 믿음과 태도 이런 게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너의 목표로 가져다주는 거 아니면은 건전하지 못한 이런 것도 있다면 너를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믿음이나 태도라는 게 고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고정적이지 않아. 즉 뒷내용에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뭐 easily than people generally realize라고 했잖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깨닫는 것보다 더 쉽게 라고 나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 마지막 문장, 이게 단서가 되게 많은데 마지막 문장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통제권을 완전하게 가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너가 이런 뭐 태도나 믿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는 있다라고 얘기 나왔단 말이야. 결국에는 너가 어떤 믿음과 태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미래에 안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너가 지금 불건전한 태도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점은 뭐다? 이런 게 고정적이지 않고 언제든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맞다는 거죠. 환경에 의존할 수 있다는 거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태도나 믿음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환경에 따라. 근데 지금 여기서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답이 안 되는 거지. 영어는 항해성이 뭘 대만한 단어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항해술에 대한 얘기는 4개월 안 나왔었는데. 안 나왔는데 항해성. 맞아요. 그 배를 타고 나가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그리고 실내 그런 거. 그렇죠. 주제로 보내줬죠. 직장 갈등의 원인? 그게 실내가 없어서 그런 주제이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이 갈등의 원인이 주제가 아니고 지금 해결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도 나왔는데 중요한 건 해결책이 나왔어. 원인만 서술한 게 아니잖아. 이 글에서 주된 내용은 뭐예요? 어떤 개방성이 있어야만, 정보 공유가 잘 돼야만 이제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이 불신을 없앨 수가 있느냐, 2번이라고 되겠네요. 파워 데ቨ롭먼트에 대해서 직접 업무에서 이 불신을 없애는 방법. 그럼 얘는 문제만 이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점이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해결책이에요. 해결책. 이 사람이 이 문제가 있대. 근데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된대. 그럼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겠어? 이거를 말해주려고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내용이죠. 됐어? 이거는 잡지에서는 if가 이렇게 지워 있고 이 시험이 앞에 와 있는데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if절을 통째로? 네. 아,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럼 거의 뭐 서술형도 하나도 안 틀려요, 거의? 어디요? 이거? 아, 이거는 이제 imagine인데, 여기요? imagine. 오형식. 그래서 that same player, 여기가 목적어, 여기는 쓰시고, 그래서 여기 ing, 목적격 보호를 해요. 됐어, 그러면? 아직 다 하는 거죠?
자, 잘 봤습니다. 오늘 일단 나갈 자료를 또 드려야겠죠? 저는 아직 진도는 안 나왔지만 이거 변형 문제를 좀 뽑았는데요. 이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15, 17강. 3개 줄 테니까 저희 세민이까지 좀 주고 준이가 주고 자, 답지 드릴게요. 지난번에 12강 아마 다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다 했었죠? 그럼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15, 17강. 지문수가 총 7지문 정도 남아 있습니다. 7지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일정을 봤을 때 굳이 오늘 무리하게 끝낼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 월요일날 그 보강이 잡혀 있고 그래서 진도상으로는 막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진도 나가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진도를 끝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도를 끝내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각종 뭐 데일리 테스트나 아니면은 뭐 변형 문제 또는 워크북 이런 거를 하면서 본인들이 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내가 해석이 잘 되고 있는가. 모든 지문에 대해서 아무런 무리 없이 해석이 되는가. 이게 일단 0단계예요. 0단계.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를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석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 돼야 되는 거는 내용 파악이 돼야 돼요. 내용 파악. 그러니까 해석을 할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내용이 파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직독직해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내용 파악입니다. 이게 되고 나서 이제 3단계가 어법, 4단계가 영작이에요. 됐어? 여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 중에서 아마 지금 맨 첫 단계, 즉 해석부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다다음 주가 시험이거든요. 2주도 안 남았어요. 다다음 주 언제냐? 그 목요일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주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지금 내가 전 지문에 대한 해석조차도 안 된다면 조금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갈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제가 이제 테스트 보고 있는 뭐 부분 해석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이거는 여러분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수행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다 된다고 100점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너네가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 해석은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기본값이고 이 해석이 완전히 다 되고 내용 파악이 다 완전히 된다면은요. 일단 한 50점 정도는 보장해 줍니다. 50점. 그렇게 해야 50점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나머지들이 돼야 돼요. 나머지 뭐 유의어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법이라든가 영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우리가 1, 2등급을 노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 아직은 그래도 일주 한 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하셔야 되느냐. 사실 이제 숙제가 그렇게 많을 일은 뭐 없거든요. 변형 문제 주는 거 정도 말고는 뭐 숙제가 막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진도가 끝나고 나면은 숙제를 뭔가 명시적으로 줄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뭘 해와라 이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좀 자세히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건 진도 끝나고 나면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드린 원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식화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해석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원문을 보고 영어만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해석과 내용 파악을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을 쭉 해보고 막히면 체크하고 그리고 체크한 부분을 다시 써보고 아 얘는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내가 지금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됐구나. 아니면은 뭐 구문을 몰라서 해석이 안 됐구나. 뭐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파악하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구문 분석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 파악.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해석을 했어. 그래서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한 5초 정도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숙달이 돼야 되냐면요. 처음 한 줄 정도만 읽고도 아, 이 글은 뭐에 대한 거였어.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첫 줄 딱 한 줄 읽고 아,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이 글에서는 얘가 좋은 말이고 얘는 나쁜 말이야. 이게 바로 떠오를 정도로 여러분이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요. 여러분이 문제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냐면 딱 지문을 보자마자 아, 이거 그 지문이었네. 바로 생각난단 말이야. 여러분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요.
내용을 변형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어법이나 어떤 뭐 단어나 이런 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글 전체의 주제 있죠, 주제. 이 주제를 바꾼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고등부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문 암기하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요. 내용을 암기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내용. 그러니까 딱 한 줄 읽자마자 아 이거는 이 글의 주제가 뭐였어. 이거 이런 내용이었어. 하고 바로 빡 하고 떠오른다. 너네가 시험 보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다 일일이 해석하고 앉아 있어.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 없어요. 우리는 딱 보자마자 뭐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이런 뭐 빈칸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요약, 어휘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일단 주제가 딱 하고 떠올라야 돼요. 딱 보자마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이거였어.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도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여유가 생기거든요. 시간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가요. 실제로. 근데 그 시험 보는 그 상황에서 일일이 하나씩 해석하고 앉았고 단어 몰라갖고 이 단어 뜻 뭐였지? 막 1분 동안 막 골머리 싸고 이런 순간 이제 망한 거예요. 이런 순간. 그러니까 일단은 해석 연습과 내용 파악 이거가 완전히 될 때까지 수많은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남은 기간 동안 정확히 말하면 다음 주 아마 한 수요일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러분의 미션이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니까 여러분께서 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올려놓긴 할게요. 숙제란에다가. 알겠죠? 이거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참. 선생님 저 도식화가 다 돼 있어서 아랫부분 보고 제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원문 제가 새로 뽑아줄게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그건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 얼른 가봅시다. 15강의 레디부터 갈 거예요. 자,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교재 잤어. 자, 펴주시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레디 부분도 어법 및 서술형이 나올 수 있다고 학교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약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능성으로 들었는데 오늘 확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B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법 및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나도 이제 좀 피고. 어디야? 15강에 자, 같이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It can be helpful. 도움이 될 수 있대. 부정사가 to read your own essay aloud. 너 자신의 에세이를 aloud 큰 소리로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To hear how it sounds. 그것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너 자신의 에세이를 큰 소리로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그리고 it can sometimes be even more beneficial. 자, 심지어 훨씬 이익이 될 수도 있답니다. 가끔씩은요. 뭐가 이익이 될 수 있냐? To hear someone else read it. 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즉 에세이를 읽는 걸 들어보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여기서 뭐 에세이라고 말했는데 에세이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글. 잘 봐봐. 솔직히 말하면 이거 자습서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만들어주면 여기 해석 다 써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굳이 해석해줄 필요가 없어요. 써있잖아. 해석 다 써놨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읽는 거랑 내가 말로써 해석을 해줌으로써 여러분에게 전달해주는 거랑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글을 읽을 때 읽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읽는 거, 소리 내서 읽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소리를 내서 읽든 간에 아니면 때때로는 다른 사람이 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처럼 제가 읽어주고 있잖아요, 글을. 이런 게 굉장히 더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제 한데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거지? 뭐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니면 뭐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아직 그 내용은 안 나왔어요. 좀 더 봅시다. Either reading. 자, either는 둘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 읽기든지 간에 즉 스스로 읽는 거든 남이 읽어주는 거든 그 얘기하는 거야. 어느 쪽에 읽기든 간에 will help you to hear things.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것들을 듣게 도와줄 거랍니다. 자, 근데 어떤 것들이냐? That you otherwise might not choose when editing silently.
여기에 포인트가 나와요. 바로 when editing silent. editing. 얘가 바로 중요한 키워드였네요. 자, 첫 문장에서 나온 게 뭐였냐면요. 읽기가 도움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 그렇죠. 첫 문장에 나온 게 이거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근데 어디에 도움되냐고. 어디에 도움되냐? 여기에서 말했죠. When editing silently. 자, 조용하게 에디팅 할 때, 편집할 때요. 그러니까 편집할 때 너가 그렇지 않은 경우 눈치채지 못할 것들을 너가 듣도록 도와줄 거랍니다. 자, 결국 뭐에 있어서? 편집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편집이라고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뒷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편집이라는 게 교정, 수정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이나 수정. 됐어?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이 의미하는 건 무엇입니까? 뭔가 내가 읽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읽어주거나 어쨌든 소리 내서 읽는 거를 말하는 거야. 소리 내서 읽는 거.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이잖아.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소리 내서 읽는 것이 아닌 경우에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게 아닌 경우에. 소리 내서 읽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읽는 겁니까? silently 조용히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조용히 편집할 때 너가 소리 내서 읽지 않는 경우에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들을 너가 듣도록 도와줄 수 있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학교 수행평가를 해. 에세이 수행평가를 하는 거야. 자, 너네가 이제 영작을 다 했어. 근데 오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를 너네가 이제 교정을 하는 거야. 이제 한 문장씩 읽으면서. 오케이? 그런 상황인데 근데 너네가 그냥 눈으로 보면은 오타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소리를 내면서 읽으면은 그 오타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교정이나 수정 작업하는 데 있어서 읽기가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에 도움이 된다? 오타 검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타를 더 빨리 찾을 가능성, 오타를 정확하게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됐어요? 오타 검수예요. 오타 검수. 그래서 오타 검수. 자,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내용들 웬만한 건 다 나왔는데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소재가 소리 내서 읽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정 나왔어요. 이 두 개가 주요 소재인데 소재가 더 있는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 If you feel uncomfortable, 너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뭐 하는 데 있어서 having someone read to you. 여기서 having이라 나온 거 있는데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요. 사역동사야. 뭐뭐 하게 하다. 즉 누군가로 하여금 너에게 읽어주게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읽어주도록 시키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러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또는 if you simply don't have someone 단순히 너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야? You can ask to do it. 여러분 ask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항상 부탁의 뜻이에요. 질문 아니야. 알았지? 자, 여기서는 ask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거든. 여기 구문문서 뭐라 돼 있어? 목적격 보어라고 돼 있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래서 요 앞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 되니? 다시 너가 그것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야, 그것을 해달라는 게 뭐 해달라는 거야? 그것을 해달래. 그것이 뭐? 그것을 해달라는 게 뭘 해달라는 건데? 읽어달라고. 됐어?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너가 그거 글을 읽어달라고, 에세이를 읽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됐어? 그러면 you can have your computer read your essay to you. 너는 또 시킬 수 있다. 또 사역동사. 너의 컴퓨터가 너의 에세이를 너에게 읽어주게끔 할 수 있답니다. 여기가 바로 주제예요. 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글의 소재는 소리 내어 읽기예요.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교정입니다. 교정 작업.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로 뭡니까? 컴퓨터예요. 컴퓨터. 됐어요? 컴퓨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주제문이기 때문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윗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글을 소리내서 읽는 게 중요하대. 그래야 교정이 되는데. 근데 특히나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읽어줄 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대. 다른 사람이 읽어줄 때.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글을 읽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가 그 다른 사람한테 가고 이거 내가 글 쓴 건데 이거 교정 작업 좀 하게 글 좀 읽어줘. 부탁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잖아. 불편할 수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찐따라서 사람이 없어. 부탁할 사람이 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있대. 바로 뭐가? 컴퓨터가 읽어주게끔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여기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에 이 글씨 혹시 보여요? 여기 부분? 여기 보면 소리내어 읽기라고 써 있어요. 소리내어 읽기.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기본 이 브라우저의 기능 중 하나인데요. 이거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성우가 읽어줘. 이 발음을 읽어줘. 근데 발음이 되게 웃기다. 한번 들어보세요. 발음 되게 웃겨요. 지금 언어 속의 얘기는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여러분이 그것들을 이거는 한글 부분이잖아. 한글 말고 영어 부분. 영어를 들어야지. 지금 언어 아이씨 왜 이쪽으로 읽어 자꾸. 이 써먹어서. 잠깐만. 여기 읽으라고. 지금 언어 아이 나 됐어. 포기할게. 영어 읽는 걸 봐야 되는데. 아무튼간. 네. 어쨌든 이렇게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 자, 그래서 너가 좀 부탁하기가 좀 그렇다. 부탁할 만한 사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쌤이 한 것처럼 컴퓨터가 읽게 해라 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이어서 granted. 자, 인정하건대 it is not quite the same thing. 그것은 quite the same thing. 꽤나 똑같은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the computer is not going to tell you. 컴퓨터는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랍니다. When 뭐 할 때 something doesn't sound right. 그러니까 무언가가 좀 올바르게 들리지 않을 때 그걸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봐. 지금 이 글을 읽어준다의 포인트는 뭐예요? 교정 작업하는 거거든요. 오타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컴퓨터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좋은 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도움을 줄 수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똑같지가 않아. 왜냐면 약간 이 컴퓨터 소리니까 조금 발음이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사람이 내는 소리랑은 똑같지 않다는 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거를 안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됐어? 만약에 오타가 있어. 내가 만약에 메이크를 쓰려고 했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어. 오타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 메이크에서 오타 난 거다. 이 써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컴퓨터는 뭐라고 읽을까? 그냥 막 이렇게 읽을 거라고. 막 메이크의 오타다 이렇게 안 알려주고 막 이렇게 읽고 넘어갈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아직 좀 아쉬운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어서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The computer also won't stumble over things that are at work. 컴퓨터는 또한 이 stumble 하면은요 원래 비틀비틀거리는 건 stumble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컴퓨터가 비틀거리진 않겠죠. 말을 절다라는 거예요. 말을 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거리는 거예요. 자, 근데 컴퓨터가 말을 더듬거리지 않을 거예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색한 것들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이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말을 더듬거리지 않는다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이 글에서. 왜? 다시 한번 이 글에서의 포인트는 뭐라고? 교정 작업이라고요. 오타 검수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글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메이크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사람이 읽을 때 어떻게 될까? 쭉 읽다가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메이크 오타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이 더듬거리게 될 거 아니야. 잘못 나온 거니까. 근데 컴퓨터는 뭐야? 안 더듬거린다고. 그냥 막이라고 읽고 넘어가 버린다고. 됐어?
더듬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 부분에서 오타가 났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더듬거리지 않기 때문에 오타를 눈치 못 채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절지 않는다는 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 이해 잘해야 돼요. 자, 즉 it will just flow right on through. 그것은 컴퓨터는 그냥 끝까지 계속해 나아갈 거랍니다. 끝까지 계속해 나아간다 뭐야? 그냥 읽을 거라고. 막힘없이 술술술술술 읽을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타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이게 숨어져 있는 뜻이라고요. 그걸 잘 파악해야 돼. 알겠죠? 자,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제가 여기다 써줄게요. 여기서 컴퓨터가 말을 더듬거리지 않을 것이다. 어색한 거 있어요. 이 부분 있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타 검수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예요. 이거 그냥 결론만 말하자면. 자, 다음 내용. But 그러나 hearing the computer read your writing. 너의 컴퓨터가 너의 글을 읽는 것을 듣는 거는 is a very different experience from reading it yourself. 너가 직접 그것을 읽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경험이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근데 어쨌든간 뭐 컴퓨터가 읽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If you have never tried it. 자, 너가 그것을 시도해보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컴퓨터가 내 글을 읽어주는 것, 이거 말하는 거죠? 자, 그것을 시도를 안 해봤으면 you might find, 넌 알게 될 거야. 대조를 you notice areas, 너가 어떤 영역들을 알아차릴 거래요. 어떤 영역이냐? For revision, editing, and proofreading. 이제 revision, editing, proofreading이 다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revision이 수정, 편집, 교정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정, 편집, 교정이 필요한 영역들을 눈치챌 거라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That you didn't notice before. 너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었던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교정이 필요한 영역들이 되겠죠. 됐어?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아까 주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좀 참 재밌는 게 여기가 주제였잖아요. 근데 보통 주제를 말하고 나면은 아니 컴퓨터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보통은 컴퓨터가 왜 도움이 되느냐, 왜 좋냐라는 식으로 원래는 나와야 돼, 일반적으로는. 근데 좋은 점을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나쁜 점을 먼저 얘기했어요. 나쁜 점을. 그렇죠? 나쁜 점. 그러니까 문제들이잖아, 분명히. 그렇죠? 오타 검수를 하려고 이 읽기를 시키는 건데 얘가 오타 검수를 제대로 하는 역할이 안 될 수 있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나? 하지만 여러분이 컴퓨터가 이제 글을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되게 생소한 경험이니까 네가 안 해봤으면 한번 해봐. 안 해봤으면은 오히려 이 컴퓨터의 이제 그 생소한 소리 때문에 너가 더 귀 기울여서 듣게 될 거고, 이제 생략된 말이에요. 귀 기울여서 듣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오타검수 잘하게 되지 않을까?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에세이 교정이나 편집 작업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효과적이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글인 겁니다. 근데 효과적이긴 한데 어쨌든 중간에 안 좋은 말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다라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게다가 이 글의 구성 자체는 어떠냐면요. 맨 처음에는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편집 얘기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얘기를 했습니다. 무려 3문장에 걸쳐서 소재를 얘기했어요. 3문장에 걸쳐서. 그러면서 안 좋은 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하기가 되게 좋은 글인데요. 일단 대입학으로 내기가 좋아요. 주제, 요지 이런 걸로 내기가 좋습니다. 주제나 요지, 제목도 좋아요. 주제, 제목, 요지 다 출제하기 좋고요. 그리고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런 거 내기도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주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좋다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얘기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 그렇죠? 안 좋아. 하지만 그래도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흐름상 어색한 거 골라라 라는 문제로 냈을 때 출제하기가 좀 좋겠다. 그리고 당연히 순서나 삽입과 같은 문제로 출제하기도 굉장히 좋은 글입니다. 출제할 포인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만약 도식화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자 한다면요. 일단 이 글은 흐름과 전체 내용이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합니다. 흐름은 어떻게 간다? 처음에 이게 중요하다. 뭐에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근데 얘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사람한테 부탁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얘가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면 좋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도식화할 때는 흐름대로 정리하고 그래서 전체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면은 아주 좋은 도식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강의 예셋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도 역시나 어법 및 서술형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가볼게요. The printing press boosted the power of ideas to copy themselves. 자, 좀 중요한데 미리 말할게요. 여기가 주제예요. 주제인데, 근데 주제를 굉장히 비유적으로 표현했거든요. 비유적으로. 자, 잘 보세요. 일단 직역을 한번 해보자. 인쇄기가요, 부스티드 때, 올려줬대. 뭐를? 어떤 힘을요. 생각의 힘을 올려줬는데 생각이 어떤 힘이냐면 즉 copy themselves니까 여기서 themselves는 ideas예요. ideas.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자신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자신을 복사하는 능력을 높여줬대. 뭐가? 인쇄기가.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자신을 복사하는 능력. 자, 이걸 한번 써볼까? 생각이 자신을 복사하는 능력이래. 이거를 높여줬대. 뭐가? 인쇄기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글이 정말 좋은 글이에요. 이 글을 미리 말하자면. 왜 그러냐면요. 이 글의 흐름 자체가 지금 주요 소재가 딱 봐도 인쇄기죠. 인쇄기. 그렇죠? 근데 이 글이요. 인쇄기라는 단어가요. 첫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이만 나와요. 중간에는 인쇄기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인데 인쇄기라는 말로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활용해서 이제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문장만 봤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뒷내용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흐름을 좀 보여줄게요. 두 번째 문장 보자. Prior to low cost printing, 비용이 적게 드는 인쇄술이 있기 전에, 그 전에 인쇄술이라는 기법이 나오기 전에는 생각이라는 건 could and did spread, 퍼질 수 있었고요, 퍼졌었대요. By word of mouth. 여기에서 이제 중간 예시에서의 소재입니다. 예시에서 중간 소재. 바로 뭡니까? 입의 단어래요. 즉 구전입니다. 구전. 됐어요? 말에서 말로 퍼지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구전에 의해 생각이 퍼질 수 있었대요. 인쇄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요. 자, 이어서 보자면 while this was tremendously powerful.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했지만 it limited. 그것은 제한했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전으로 생각을 전달하는 것. 됐어요? 생각을 구전으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뭘 제한했냐면 the complexity of the ideas. 생각의 복잡성을 제한했대요. 어떤 생각이냐? That could be propagated to those that a single person could remember. 어떤 한 사람이 기억할 수 있는 것들에다가 propagate는 이제 그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파하다, spread예요, spread. 그래서 전파될 수 있는 생각의 복잡성을 제한했대. 자,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봐봐. 흐름을 잠깐 중간에서 보여줄게. 첫 문장에 주제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했냐면요. 인쇄기가 뭘 하게 됐답니까? 생각이 자신을 복제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복제하는 능력을 높여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첫 번째 예시가 나온 겁니다. 예시 1번이에요. 예시 1번. 이 예시 1번에서의 소재